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같이 살펴볼 자료는 2025년 상하이 모터쇼에 대한 분석입니다. 이걸 보면 작년 베이징 모터쇼랑 비교했을 때 이번 상하이 모터쇼가 좀 이례적으로 조용했다 이런 평가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용함 뒤에 숨겨진 의미가 뭔지, 중국 자동차 산업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우선 딱 눈에 띄는 게 그 해외 주요 브랜드들이 대거불참했다는 점이에요. 뭐 현대기아는 물론이고. 네, 르노, 푸조, 심지어 테슬라까지 안 나왔죠. 네, 그리고 중국 내에서도 작년에 잠깐 보였던 지회 같은 브랜드 있잖아요. 아, 네. 거기는 벌써 사라졌다고 하고 네타도 좀 불안하다 이런 소식이 들리고요. 샤오미 SUV도 결국 안 나왔고요. 그렇죠. 이게 그냥 좀 시장이 안 좋아진 건가? 단순 침체 신호로 봐야 할까요?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조금 더 들여다보면 이게 단순히 침체라기보다는 뭐랄까 중국 자동차 산업이 중요한 성장의 정제기로 들어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실을 다지는 단계. 이렇게요. 아, 정제기요? 네. 참가 브랜드 수가 줄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시장이라 자본이 진짜 살아남을 만한 브랜드, 경쟁력 있는 곳을 고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맥킨지 보고서에서도 비슷한 지적이 있었는데 가격 경쟁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이제 수익성을 확보 못하면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좀 힘들어지는 그런 현실이 반영된 것 같아요. 그렇군요. 무조건 확장만 하던 시대는 좀 지나갔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이제 양보다는 품질, 그리고 지속 가능성, 이게 더 중요해졌다는 신호로 봐야죠. 자료에서도 BYD 변화를 딱 예로 들던데요. 예전에는 그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좀 사용하기 불편하다? 이런 평이 좀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약간 조잡하다는 느낌도 있었고요. 근데 이번에는 훨씬 쓰기 편해지고 뭐 내장재 품질이나 조립 마감 같은 것도 확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상당히 개선됐죠. 심지어 5분 급속 충전 기술, 이것도 거의 완성 단계라고 하던데 이건 진짜 대단한 거 아닌가요? 바로 그겁니다. BYD 사례가 보여주는 게 그냥 기술 자랑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사용자가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완성도를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특히 5분 급속 충전 같은 건 단순히 빨리 충전된다 이걸 넘어서 전기차 보급의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를 해결하려는 거잖아요. 그렇죠. 충전 시간 문제가 크니까요. 이게 진짜 상용화되면 시장 판도를 바꿀 수도 있는 그런 잠재력이 있는 기술이죠. 이런 질적 성장을 좀 주목해야 합니다. 또 하나 재밌는 게 체리의 약진인데요. 예전에는 그냥 좀 평범한 국영기업 이런 이미지가 강했잖아요. 네, 그랬죠. 약간은 올드한 느낌도 있었고. 근데 이번 모터쇼에서는 무슨 군용지프 스타일의 아이카 V23인가요? 이런 독특한 모델 포함해서 신차를 16종이나 선보였다고 하더라고요. 자신감이 느껴지는데요? 맞아요. 체리가 이렇게 나온 건 단순히 신차 수가 많다 이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어요. 예전처럼 그냥 따라하는 디자인이 아니라 아이카 V23처럼 자기 색깔을 보여주려고 하고 또 전반적인 품질 개선에도 힘쓰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이런 걸 보면 중국 토종 브랜드들이 어떻게 스스로 혁신하고 있나 이걸 엿볼 수 있죠. 특히 체리 같은 전통적인 회사가 이렇게 변하는 건 시사하는 바가 좀 큽니다. 신차를 공개하는 방식 자체도 좀 달라졌다고요? 샤오미 SUV는 아예 공개 안 했고 지커 9X는 겉모습만 보여주고 니오 원보 L 라인은 프렁크, 앞 트렁크만 살짝 보여줬다면서요? 네, 그것도 참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이것도 일종의 전략적 여유라고 할까요? 계산된 행보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략적 여유요? 네. 예전처럼 그냥 모든 걸 한 번에 다 보여주고 막 화제를 모으려고 하기보다는 핵심만 살짝 보여주면서 시장 반응도 살피고 기대감도 좀 조절하고 뭐 그런 거죠. 간을 본다 이런 느낌인가요? 그렇죠. 단기적인 홍보 효과보다는 장기적인 제품 전략이나 또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지 이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됐다는 뜻이에요. 좀 더 신중해진 거죠. 물론 중국 브랜드들이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 와중에 해외 브랜드들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겠죠. GM은 중국 시장 전용 플랫폼 샤오야오 이걸 공개했고 네, 닛산은 BYD를 좀 의식한 듯한 가성비 전기 세단 N7, 마츠다는 EZ690 이런 걸로 나름대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죠. 샤오야오 플랫폼이요? 그게 중국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큰 화면이나 앱 같은 거에 집중했다고요? 네, 맞아요. 현지화에 굉장히 신경 쓴 플랫폼이죠. 어떻게든 그 좁아지는 입지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중국 시장의 특수성에 맞춰서 전략을 짜는 모습이에요. 참 절박한 노력이죠. 네, 다들 정말 치열하네요. 그렇죠.
각자 자기 방식대로 살아남으려고 필사적인 겁니다.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 2025년 상하이 모터쇼는 겉으로 보기엔 좀 조용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중국 자동차 산업의 어떤 체질 개선, 전략적인 전환 이런 게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화려한 보일거리는 좀 줄었을지 몰라도 더 본질적인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시기를 지나서 이제는 좀 숨 고르면서 내실을 다지는 단계다? 네, 맞습니다. 이제 장기전을 준비하는 단계로 들어섰다고 봐야죠. 혁신이 멈춘 건 절대 아니고요. 그 방향이 바뀐 겁니다. 단기적으로 막 신기술 자랑하고 이런 것보다는 장기적인 경쟁력, 그리고 수익성 개선 이쪽으로요. 방향 전환이군요. 그렇죠. 이게 단기적으로는 좀 덜 화려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길게 보면 글로벌 시장에서 신뢰도를 쌓고 또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는 데는 이게 더 맞는 방향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좀 차분하고 계산된 접근 방식이 앞으로 중국 자동차 브랜드들이 세계 무대에서 더 단단하게 자리 잡기 위한 그런 과정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이 조용한 변화가 앞으로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